예, 뭐 김기현 의원이 아까 아침에 했던 그 주장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고 이제는 여기서 이제 빠지겠다. 나중에 상황이 생기면 또 오겠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집에 가는 분위기인데 신인규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게 얼마나 예. 경악스럽고 참 해괴한 장면을 우리가 방금 본 겁니까? 음, 법률가 출신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정치를 시작했고 국민들 앞에 나와서 한다는 말이 영장 자체가 그냥 덮어놓고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 출신이에요, 예, 김기현. 본인도 판사 시절에 많은 영장 발부했을 거고요. 그리고 정치인이 사법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잘못된 일이고 더 나아가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그냥 덮어놓고 원천무효다, 불법이다. 불법이다.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정치인이라는 자가. 저 사람 국회의원 맞습니까? 김기현 씨? 나경원 씨 국회의원 맞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판사 출신이라는 제가 뭐 출신 배경을 안 따지더라도 현직 국회의원이 입법부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삼권 분립의 한 축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어떻게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아무 근거 없이 덮어놓고 불법 무효라는 저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윤석열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그 변호인들 윤곽근 변호사나 김홍일 변호사 같은 유형의 이 법꾸라지들이 불법 영장이다, 네. 원천 무효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무리한 거거든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들한테 청구되면은 뭐 다 불법이라는 겁니까? 그 윤석열이는 수사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다 불법이라 그러는데 법 앞에 평등하지 않고 네. 윤석열이는 그럼 법 위에 있습니까? 성역입니까? 근데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대로 앵무새처럼 저 잘못된 궤변을 부끄러움 하나도 없이 어떻게 저렇게 나와서 입을 맞춘 듯 읊을 수 있는지 전 정말 해괴하고 정말 경악스럽고 네. 저런 자들과 어떻게 민주주의를 같이 논할 수 있습니까? 기본이 안 돼 있는데 그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국민의 너무 의원들 뭐 심각해요. 이제 기자회견을 그냥 좀 들어보긴 했는데 전혀 그냥 뭐 떼쓰기, 그냥 막무가내 우기기 뭐 이런 느낌만 좀 드는 상황이에요. 아니 그러면 사법의 앞으로 판단을 무시하는. 아니 앞으로 그러면 윤석열이 수사할 때는 김기현 의원의 사인을 받아야지 유효해집니까? 뭐 자기가 승인해 줘야 되는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겁니까 지금? 사법부의 판단을 이렇게 뭐 그냥 거부하는 모습, 버티게 하는 모습이 국민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김기현 의원 떠나고 있네요 지금. 떠나고 있는. 이게요 우리가 모습이고. 그 윤석열이가 예. 뭐 지금 불법 계엄을 하면서 본인의 동기로 얘기한 게 부정선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선거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 부정론자들인데 예. 지금 저자들은 선거 부정에서 더 하나 더 나갔어요. 이 사법 부정입니다. 사법 부정당이에요. 부정당. 그러니까 선거 부정당, 예. 사법 부정당. 예. 결국에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와 우리 헌법을 부정하는 인간들이거든요. 근데 저런 자가 어떻게 공적인 일을 맡아서 합니까? 그래서 지금 뭐 위헌정당 논란, 그 위헌정당 해산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해산도 필요하지만은 저는 이 자들의 저런 후안무치한 뻔뻔한 저런 식의 궤변을 국민들 앞에서 늘어놓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이 이해가 안 된다. 대한민국의 이 내란 상태를 네. 정말 반드시 끝까지 이거는 진압을 해야 되겠다. 그 결기를 더 다지게 됐습니다. 이게 너무 심각합니다. 네. 이 선거 부정에 이어서 이제 사법 부정까지 사법 가니까요. 부정까지. 너무 심각합니다 지금.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민주당, 그러니까 국회 측에서 내란죄를 이제 헌법심판할 때 빼달라. 헌재에서 이제 얘기할 때 빼달라라고 해서 헌재가 좀 받아들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내란죄를 뺄 수가 있느냐 이 얘기를 계속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제가 법리적으로 좀 설명을 법리적으로 아주 쉽게 변호사시니까. 아주 쉽게 네네. 설명을 좀 드리면 예. 예를 들어 우리가 회사 다니시는 분들 중에 사내에서 뭐 성추행을 하거나 하면 어떻게 처리되느냐? 네. 사내 징계위원회가 소집이 됩니다. 그 징계를 하고요. 사내에서. 예, 그리고 네. 동시에 경찰로 넘어가서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징계 절차와 형사 절차는 구별되는 겁니다. 구별되는 거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윤석열 탄핵 심판은 징계 절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주문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고 됩니다. 파면. 직에서 내보낸다. 뭐 이거를 징역 몇 년 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전혀. 파면. 그러니까 직에서. 직에서 파면하는 징계 절차인 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서부지법과 고등법원과 대법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형사 절차, 네. 형사사법 절차, 형사사법 이 두 절차. 가지를 지금 완전히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 헌법재판소 와가지고 형사상으로 거론돼야 되는 내란죄를 같이 하자 지금 이러고 있는 격이란 말입니다. 네. 그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 처음에 그럼 내란죄까지 왜 넣어놨냐라고 아하, 하는데 아하. 내란죄까지 처음에 넣어놔서 탄핵 의결을 받았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에 관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차고도 넘치기 때문에 네. 내란죄까지 보지 않더라도 탄핵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청구 그 원인을 정리하는 거거든요. 이 재판장의 소송 지휘입니다. 아하.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뭐 또 민주당하고 헌법재판소 짰니 안 짰니 또 이러길래 네. 7년 전에 권성동 소추위원이 아. 아주 좋은 얘기를 미리 해줬어요. 권성동 당시에 국회 탄핵소추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지금 정청래 맞아요. 의원 정청래 역할. 역할. 네. 근데 이제 권성동 당시 소추위원이 헌재 나와가지고 엉엉 웁니다. 박근혜 그 헌법 위반을 참을 수 없다면서 예. 우리 헌정 질서를 위해서 탄핵시켜 달라고 웁니다. 권성동이가. 근데 그때 권성동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요. 네. 뇌물죄와 강요죄라고 하는 형사사법 절차 그거 빼서 탄핵소추 사유서를 다시 작성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헌법재판을 빨리 하기 위해서. 아하. 대통령 탄핵이니까. 그렇네요. 아주 타당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91일 만에 탄핵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기억나네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네. 그때는 자기가 주장할 때는 또 맞고 지금은 또 아니다. 영장도 자기들이 청구해서 누구 조질 때는 다 맞고 자기들한테 영장이 들어오면은 다 불법이다. 뭐 지금 야. 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국민들 상대로 장난칩니까? 야. 너무 이거는 심플한 얘기잖아요. 그 당시에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아주 주옥 같습니다. 탄핵 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니라 징계 처분의 성격을 띠고 있는 행정 소송이다.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거 똑같죠. 똑같은 얘기네요. 똑같죠. 소름 돋죠. 네, 소름 예. 돋습니다. 뇌물죄가 되느냐 강요죄가 되느냐는 거기에 대해서 논하지 않고 그런 행위가 그렇죠. 헌법에 위반되느냐는 식으로 재작성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왜냐하면 요건이 예. 징계 절차, 탄핵 심판은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면 성립됩니다. 그래서 내란죄를 안 다룬다 해서 내란을 빼는 게 아니고요. 내란 행위. 내란에 관한 행위, 내란에 관한 사실 관계, 그 그것만, 법률 네. 적용만 헌법재판소에 일임하면서 법은 판단이 헌법재판소가 해야 되니까 그, 내란죄라는 것은 예. 형사 절차로 보내버리자. 죄를 따지는 죄에 거는 대해서는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왜 넣어놨냐? 그때 박근혜 때도 넣어놨다니까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탄핵 소추를 할 때는 예. 법률,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 위반이니까 헌법 위반도 넣고 예. 법률 위반도 넣고 하다 보면은요 내란죄 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또 만보양보에서 하나 또 뭐가 있냐면 만약에 말이죠 윤석열이가 체포영장 거부 안 하고 형사 절차에 협조를 했다면 예. 전 내란죄 안 빼도 된다고 봐요. 내란죄까지 어. 같이 해도 됩니다. 왜? 공소장 정도는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이가 형사 절차를 딱 틀어막고 아예 버티기, 아예 그냥 뭉개기, 그래요. 아예 배째라 전략으로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송지휘를 한 헌법재판소나 그 국회 청구인 예. 쪽 입장에서는 내란죄까지 이걸 언제 기다립니까? 언제 수사가 안 기다리나. 이루어지는데.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럼 내란죄 됐다. 아. 그거 없어도 내란 행위만 가지고도 윤석열이 징계 때리는 파면은 예. 아무 문제 없다.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아. 차고도 넘친다. 그 자신감의 표현이에요. 근데 갑자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네. 내란죄 뺐다고 엉엉엉엉 이거- 저러는데 뭐 내란죄 인정하자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뭐 내란범 내란 수괴 얘기할 때는 화내더니 또 내란죄는 또 넣어줘요? 예? 그게 참 앞뒤가 안 맞고 안 맞잖아요. 결국에는 시간 끌기 하려는 거 아닙니까? 원래 빼주면 예. 유리하니까 좋아해야 돼 원래. 내란죄를 빼주면 자기들 입장에서는 예. 방어할 게 줄어드니까 원래 박수치고 좋아해야 아. 된다니까요. 근데 이 자들은 시간 끄는 게 목적이니까 내란도 사실상 인정하나 봐요. 그러니까 내란죄를 왜 빼냐며 화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4월 18일까지 버텨서 이 두 그렇죠. 명의 헌법재판관이 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판때기 포석이에요. 업자 이것밖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네. 판때기 업자. 근데 중요한 것은 예. 헌법재판소가 저 지금 윤석열 측에 내지는 국민의힘 측에 저 궤변에 넘어갈 분들이 아니죠. 아니 과거에 권성동이가 얘기했던 박근혜 탄핵의 전례가 있고 네. 헌법재판소가 소송 지휘를 했고 탄핵의 요건이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고 네. 내란행위 살아 있고 그럼 내란죄 빠져도 탄핵 내는데 탄핵 심판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윤석열 파면은 더 빨리 나올 것이다. 더 빨리 저 나온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또 왜 빨리 하냐요.
원래 모든 재판은 신속 재판이 원칙이기 때문에 원래 신속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헌법 이 심판은 헌법재판소 심판은 당연히 탄핵 심판은 예. 당연히 빠르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자리니까. 대통령의 자리고 한 국가 시라도 예, 대외 신임도 두고 볼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도 네. 63일, 박근혜 맞아요. 91일. 91일. 아니 그럼 그때도 왜 빨리 했습니까? 지금에 와서 뭐 180일 채워달라 이따위 소리 하는데 그럼 그때는 왜 63일 만에 왜 했습니까? 헌재가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니까 중요하다. 빨리 하는 판단을 해줘야 된다. 불확실성을 빨리 해제해 주자는 그럼요.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이재명 대표 뭐 대선 아니 대선 하려고 민주당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 마음만 가지고 어떻게 재단합니까? 그렇죠. 아니 이거는 신속 재판 원리 속에서 과거 전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민주당하고 다 엮어가지고 네. 모든 게 민주당 위해서 그러는 거다. 음. 그러면은 뭐 노무현 대통령 63일 할 때도 민주당 위해서 그런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 91일 할 때도 민주당 위해서 그런 겁니까? 뭐 말이 되는 소리를 아니, 해야죠 이분들이. 사실은 대선 얘기하는 사람들은 지금 뭐 홍준표, 오세훈, 이준석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더 웃긴 게 예. 권성동이의 그 과거 변론 사례가 있는데 과거 선례, 아유. 판례 아주 그냥 선명하게 남아 있고 저는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역시 그래도 법을 잘 아시더라고요. 한 글자도 버릴 게 없어요. 한 글자도. 근데 그런 자가 이제 7년이 지나가지고 본인이 이제는 탄핵의 대척점, 예. 탄핵의 반대쪽에 서 있다 보니까 그거 뒤집어- 논리를 완전히 생짜로 뒤집어 갈아엎어요. 이 사람이 할 짓입니까? 아니 후쿠시마 오염수 할 때도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반대하더니 이제 와서 또 오염수 아니고 처리수라 그러. 아주 본질이 본성이 아주 나쁩니다. 질이. 야, 그렇네요. 지금 돌이켜 보면 네. 그 당시에도 2017년 돌이켜 보면 그때도 여당에서는 똑같이 반발했대요. 반발을 했는데 결국 헌재에서는 다시 의결할 필요가 없다. 탄핵은 국회 의결에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지금과 똑같은 권성동이 주장이 일축해 버렸어요. 일축해 버렸고 네. 헌재에서도 그럴 필요 없다라고 판단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례가 있어요. 권성동도 그때 당시 네. 7년 전에 권성동이 정상이고요. 네. 정상 발언. 지금에 와서 입장을 180도 바꾸는 거는 네. 너무 이거는 사악하고 염치 없는 일이죠. 음, 그리고 나서 당시에도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정리를 했단 말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왜 자꾸 논란을 만들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저자들의 의도는 분명하죠. 논란을 만들어서 시간을 끄는 게 목적이니까 네. 논란을 자꾸 재생산하죠. 아, 그 의도까지 그렇네요. 읽힙니다. 시간을 일축해 어떻게든 버리면 됩니다. 끌겠다. 네, 일축하고 헌법재판소가 예. 빠르게 정리하면 됩니다.